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지난달 10일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에서 60대 화물차 기사가 철제 스크류에 깔려 숨진 사건, 연속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사고가 난 지 24일 만인 오늘 사고 현장이 최초로 공개됐는데 이 현장은 어수선했던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 멈춰 있었고 현재까지 법 위반만 130여 건이 확인됐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국가 2급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노동자 사망 사고에도 문을 닫아 걸었던 태안화력 제1부두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붉게 녹슨 대형 철제 스크루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화물차와 지게차는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에 따라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태안화력 측은 화물차 기사가 스크루에 깔려 숨지기 전 신호수가 없었다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부는 안전신호수 운영이 없었던 데다 스크루 상하차 작업간 안전규정 미준수 등 다수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감독 중간조사 결과 안전규정 미준수 등 약 130여 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발전 측은 그러나 이번 사고는 특수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화물차주 간엔 불가피한 사고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공사감독을 저는 한 10년을 했지만 그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안전규정을 하나 또 제대로 다 지키고서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노동계는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에도 원청인 태안화력의 책임 회피성 태도와 열악한 노동 환경은 변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거나 내지는 왜 그렇게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태도를 여전히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당초 예정보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사망사고, 재해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조치가 제대로 거의 안 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그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고 그리고 감독이 제대로 되도록 철저히 이번에 파헤치려고 합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제기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인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노동과 산업안전 분야에서 최대 화두로 대두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5일간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대전역과 복합터미널 등에는 막바지 귀경길에 오른 시민들이 모였지만 예년보다는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기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은 창가 좌석만 이용이 가능했고 코로나19로 귀성객들이 줄어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이전 명절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상당수 시민들은 온라인 성묘 등으로 고향 방문을 대신하며 아쉬움을 달랬고 야외 등산로나 미술관 등을 찾으며 명절 연휴 마지막 차분한 휴일을 즐겼습니다. 대전과 공주에서 추석 연휴 10여일 전 함께 벌초를 했던 일가족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대전과 충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그제 대전 문화동 60대 남성 A씨가 확진된 데 이어 어제 A씨의 아내와 공주에 사는 90대 장인 장모도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울산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A씨 내외가 지난달 21일 벌초를 하러 공주를 찾았다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닷새간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은 어떨까요? 대중교통 이용객은 줄었지만 긴 연휴 덕분에 자가용을 이용한 귀경객과 나들이 차량들이 늘었는데 한국도로공사 EXTV 이지혜 캐스터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고속도로에선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되는데 경부선은 신탄진과 한남 사이 양방향 적용되니까 새벽 1시까지 이 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제와 그제 귀경길에 오른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평소 주말 수준 정도의 정체만을 보였고요. 그중에서도 충청권 지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있던 정체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는데 경부선 상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쪽으로 대전 나들목일 때는 한산한 흐름 보입니다. 다만 청주휴게소 일대 끝자락부터 목천까진 부분적으로 소행하고 지금 대전부터 반포까진 2시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논산 천안선도 귀경 정체가 풀리면서 숨통이 트여갑니다. 다만 정안 일대 짧게 브레이크 밟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당진 일대는 괜찮게 지나다가 송악부터 서해대교까지 짧지만 극심한 정체가 계속됩니다. 이 시각 대전 남부선은 전 구간 정체 없이 원활하게 이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남편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휴게소 내 좌석 운항은 하지 않습니다. 먹거리는 모두 포장 후에 차량 내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형차 운전자분들은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지금까지 행복의 길을 만들어가는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가로림만이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생태 자원과 국가해양정원 추진 상황 등을 앞서 보도해드렸는데요. 국제규모 박람회까지 치러낸 전남 순천만 국가정원과는 어떻게 차별화를 이뤄낼지, 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의 경제 생태적 가치는 얼마일지 짚어봅니다. 조형찬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6개월간 440만 명이 다녀간 전남 순천만 정원 박람회. 박람회 이후 연간 4,116억 원의 경제적 가치와 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28만여 명 규모의 순천시에 막대한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 주요 관광지와 도심을 연계하는 둘레길이나 예술촌 조성 등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돼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이 탄생한다면 순천만 국가정원과는 또 다른 가치를 갖게 됩니다. 정원 전체 규모로는 순천만이 가로림만보다 1.8배 크지만 해안선은 오히려 가로림만이 161km로 1.5배 길고 보호구역만 따지면 3배 이상 넓습니다. 충남도는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조성되면 연간 4,700억 원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산시와 태안군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계기로 생태 관광 산업과 어업 등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산업이 석유화학과 자동차 산업 위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양정원이 조성된다면 서산의 산업 축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갖춰져서 서산시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연간 한 4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태안의 어떤 관광도 큰 발전의 축이 될 것이다. 경제 효과를 넘어 조력발전 무산에 따른 갈등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의 후유증을 극복할 화학과 치유의 장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력발전소 설립 문제로 해서 주민 간의 갈등과 대립이 격화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로 해서 굉장한 아픔을 겪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생과 화합 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유일한 답이고 최고의 답이다. 유무형의 무궁한 가치를 창출하게 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생태 보존과 복원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해양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낸 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민사 11단독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연관 등의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 등이 훼손됐다며 박범계 의원이 낸 소송에 대해 모레 1심 판결을 내립니다. 한편 앞서 김 위원장도 2018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지만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은 지 60년이 된 대전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 자리에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섭니다. 대전시와 대덕구청, 대전도시공사는 오는 2023년까지 넓고 좁은 현재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 땅에 임대주택 230여 가구와 행정복지센터, 지역주민 공유시설 등을 지을 예정으로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낡은 청사를 활용한 복합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대덕구가 추진하는 신탄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도 연계돼 지역의 낡은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 지역 저수지와 담소 등 농업용수 수원 4곳 중 1곳은 농업용수로 사용이 부적합할 정도로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 조사 대상 118곳 중 부적합 기준인 수질 4등급을 초과한 곳은 23.7%인 23곳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